시장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균열을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무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틀 동안 나오고 있네요. 순매수 금액을 보면 상당히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식을 사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문제는 방향성. 딱 1조 2천억가량을 오후 2시 11분경 사들이고 있는데, 역시 대형주장답게 코스피 거래소 주식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사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옳다고 봐요. 3분기 실적도 괜찮고, 물론 수출 기업들 중에서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일시 타격을 받은 기업들도 있지만은, 매출액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매수 키를 잡고 움직이는 거는 저는 아주 올바른 방향성 잘 잡았다고 봅니다. 업종별로 오후 2시 12분경으로 집계된 걸 보니까요, 전기전자가 4,270억 순매수입니다. 개인들. 외국인들은 6,700억가량을 순매도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개인들의 반도체 짝사랑은, 제가 짝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장기 투자할 생각은 없어 보여요.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양선만 나오면 팔아요. 양봉만 나오면 팔아요. 사다 팔았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람들은 반도체 투톱을 장기 보유할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단타할 생각으로, 단기 매매할 생각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흐름은, 사실 이 흐름은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하게 이어져온 일관된 흐름이었어요. 개인들의. 이해도 가요. 한국 증시를 믿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외화를 예수금으로 넣어두고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는 돈이 지금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돈이 있어도 국내 주식은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역시나 이해가 돼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21년 코로나 투매 이후에 강세장 이후에 한 번 당했잖아요. 삼성전자랑 카카오로 4년 동안 조정 신나게 받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종목분들이 추세가 무너져 버렸죠. 아무리 버블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더라도 물려도 미국에서 물리겠다.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렇다는 겁니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실제 돈의 흐름이, 방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지가 않고 있어요. 물론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의 채권 금리를 자극하는 발언도 있기는 있었지만은, 대내외적으로 변수가 워낙에 많은 시국이어서 환율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서학개미들,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의 해외 주식 러시 현상, 이것도 이 환율 방향성을 결정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도, 특히 미국 수출 기업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투자, 구애, 요구로 인해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환전해서 들어오기에는 지금 망설여지고 있는 포인트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러로 냈지만은 그 돈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내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외환시장 변동성은, 외환시장의 변수는 한두 가지 요소로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심리적으로 원화 가치보다는 달러 가치에 조금 더 많은 베팅, 하긴 그 결과물이 지금의 환율이겠죠.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결정으로 지금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원화 가치도 그렇고 한국 시장의 신뢰도도 그렇고 여러모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음선 나오면 사기는 사오는데, 마이너스 때 매수는 하는데 양선 나오면 금방 잘라먹어요. 그게 늘 반복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강세장이 이어진다고 하면 80년대 미국 사람들이 그 엄청난 강세장에서도 수익은커녕 손실보고 깡통 계좌가 속출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시장도 그렇게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금 증권사에서 집계된 신용융자 금액만 26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죠. 전세 보증금으로도 주식 투자를 또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갭 투자가 원천 차단돼가지고 집으로, 부동산으로 또 재투자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돈을 썩혀둘 수 없으니까 주식으로 전세 보증금까지, 월세 보증금까지 다 끌고 들어왔더라. 브릿지 연결해주고 통행료 받는 회사들만 지금 완전 놓았습니다. 하우스만 놓았어요. 정부와 금융회사만 놓았어요. 게임을 하면 할수록 하우스는 돈을 벌어가는 구조, 완전 놓았습니다. 그 판때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신나게 단기 매매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지난 11월 5일 수요일 매도 사이드카 저점을 한번 깼어요. 오늘 아침에. 이미 시장의 균열이,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균열이 더 커지고 있어요. 오늘 11월 5일에 저점을 코스피가 깼기 때문에 금이 더 한 줄 쫙 한 겁니다. 지금은 주식을 사더라도 반도체 투톱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했잖아요. 매도 사이드카가 왜 발생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단기 급등, 이익에 따른 단기 버블 조정을, 밸류를 조정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균열이었어요. 조정이었어요.
그런데에도 그 균열을 무시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지금도 이 시간에도 주구장창 사고 사고 있더라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반도체 반대편에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방원 갈 때 숨고르게 하면서 못 갔거든요. 그때 위치에 있는 종목을 찾아야 돼요. 그 종목을 지금 사야 됩니다. 그 종목이 뭘까? 반도체 소부장, 금융, 그리고 지주회사, 바이오, 제약.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순서를 바꿔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의 앞면만 보고 전진 앞으로 직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목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평선이 캔들하고 이격이 벌어지긴 했어요. 그죠? 이게 너무 멀어요. 그에 따른 경고를 이미 11월 5일날 매도 사이드카로 한 거예요. 시장은.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조방원이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신 분들 종합지수가 숨고르게 할 때 힘들어 했잖아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그 안정성이 있는 그 은행주들도 위아래 변동성이 30에서 50% 왔다 갔다 했어요.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고요. 반도체 투톱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밸류를 재조정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요. 그 시간 속에서 그냥 조정하지 않아요. 악재와 함께 엄청나게 위아래로 또 흔들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숨고르기처럼 느껴지겠지만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격 매수하고 피라미딩을 무리하게 해서 평균 단가는 높고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서 흔들어대면은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올 거예요. 미리미리 비중을 좀 조절해놔야 돼요. 지금은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시장이 100포인트 이상씩 하루마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조정할 때에도 떨어질 때에도 100포인트 이상씩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는 거는 생각보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올라간다 그러면 내려가는 거는 그 올라가는 기간보다 훨씬 짧아요. 그래서 경고를 보내줄 때 무시하면 안 돼요. 추격 매수한 사람들은 비중 조절해야 됩니다. 피라미딩에 미쳐서 평균 단가가 너무 높아진 사람들은 주도주라 할 줄 알아도 대비를 좀 해야 돼요. 조방원 주도주인 건 인정하나 강 세장에 대한 자신감은 갖대 자만하지 않겠다. 즉 주도주라도 추격 매수하지 않았어요. 무리하게 피라미딩하지 않았어요. 이 조정 때 결국은 버틸 수 있는 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이고 내가 매수한 가격대, 결국은 주식의 위치, 이 사이클을 제대로 타고 가야지 덜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무리 주도주를 쥐고 있다 하더라도.